그 마을 주막에서 장부를 펼친 주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석 달 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이 어젯밤 날짜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막걸리 2사발 값이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내가 미쳤나? 주모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지만 장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어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글씨는 또렷했고 날짜는 분명 어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죽었다는 것을, 상여가 나갔다는 것을, 무덤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그런데 술값은 계속 늘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목격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모는 장부를 천천히 넘기며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짚었습니다. 김판서. 술을 좋아했고 말이 많았고 외상이 산더미였던 그 사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술값을 낸다는 소문은 곧 관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 조선 야담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부. 그 사내의 이름은 김판서였습니다. 물론 판서는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사내였습니다. 주막에 앉으면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손을 흔들며 불러 세웠습니다. 이복에 자네도 한잔 하지 않겠나? 그렇게 권하는 술값은 대부분 외상이었습니다. 주모는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지요. 저 양반 언제 다 갚으려나. 장부가 한 장 더 늘었네. 하지만 주모도 김판서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격이 좋았고 사람들을 웃겼고 가끔은 주막이를 거들기도 했으니까요. 주모, 내가 장작 좀 패어줄까? 아이고, 됐어요. 양반이 무슨 장작을. 양반이 뭐 별건가. 사람인데.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김판서가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마을 어귀에서 그대로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갔지만 김판서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물 좀.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직 젊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지. 그래도 정 많은 사람이었는데 장례는 초라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모도 주막 문을 닫고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마을 뒷산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덮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주모는 주막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김판서가 남긴 외상을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막걸리 값, 안주 값,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준 술값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주모는 한숨을 쉬며 장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끝. 외상 받을 길 없음. 그리고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 빚은 영영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주모는 아침에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동전서 잎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장부는 펼쳐진 채로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주모는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줄 아래에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막걸리 2사발. 완납. 주모는 손이 떨렸습니다. 동전을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분명 진짜 돈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주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주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을 일찍 잠그고 안방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용하고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주모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로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눌러쓴 채였습니다. 주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판서였습니다. 걸음걸이, 키, 어깨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사내는 주막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탁자 앞에 앉아서 동전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쳐 뭔가를 적었습니다. 주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분명 죽었는데. 그 사내는 장부를 덮고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곧 사라졌습니다. 주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주막문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똑같은 필체, 똑같은 술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김판서가 늘 서명 대신 도장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글씨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주모는 중얼거렸습니다. 죽고 나서 글씨체가 바뀐 건가? 다음 날 주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김판서를 봤어요. 무슨 소리요? 김판서는 죽었잖소.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봤어요. 주막에 와서 술값을 내고 갔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을 꾼 거 아니요? 아니에요. 장부에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돈도 있어요. 주모가 장부와 동전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막에 김판서가 나타난대. 죽었다면서.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이상한 점은 주모만 본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마을 어귀에서 김판서를 봤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도포 입고 갓 쓰고 그 걸음걸이 그대로였어요. 또 다른 사람은 우물가에서 그를 봤다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 마시고 있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고개는 끄덕였어요. 주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럼 다들 본 거요? 김판서를요? 그렇소. 언제 봤소? 저는 사흘 전 저녁에 봤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혹시 말을 걸어본 사람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는데 대답은 안 하더군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말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길에서 마주쳤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군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주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옷차림은요? 다들 똑같이 봤소. 사람들의 대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검은 도포였어요. 아니요, 회색이었어요. 저는 갈색이었던 것 같은데요. 갓은 분명히 썼는데 좀 낡아 보였어요. 아니요, 갓은 새 것 같았어요. 주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혹시 얼굴은 똑같았소? 그렇소. 얼굴은 분명 김판서였어요.
키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았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주모는 물었습니다. 느낌이 다르다니 무슨 말이요? 한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김판서는 눈이 항상 웃고 있었어요. 사람을 보면 반갑게 웃었지요. 그런데 요즘 보는 김판서는 눈이 조용해요. 웃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표정이 좀 달라요. 예전보다 더 진지해 보여요. 주모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김판서가 술값을 외상으로 밀렸는데 요즘은 단 한 번도 외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정확한 돈을 놓고 갔습니다. 주모는 중얼거렸습니다. 죽고 나서 성격이 바뀐 건가? 아니면 그날 밤 주모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정말로 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주모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김판서 양반. 그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김판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 김판서는 눈이 항상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주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김판서요? 아니면 그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막 안으로 들어가 동전을 내려놓고 장부에 술값을 적었습니다. 주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김판서인데 뭔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내는 장부를 덮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 거지? 다음 날 주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소. 그런데 이상한 건 무섭지가 않다는 거요. 오히려 좀 우습지 않소. 주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귀신 같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 같아요. 근데 김판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관아에 알려야 할 것 같소. 이대로 두면 마을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할 거요.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주막 근처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내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목격했습니다. 저기 온다. 분명히 김판서야. 근데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사내는 주막으로 들어가 술값을 내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3부. 소문은 결국 관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또는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이 술값을 낸다고. 그럼 좋은 귀신 아니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하소연하자 사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안해한다는 게 문제구나. 사또는 직접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모와 마을 사람 몇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그 사내를 봤느냐? 한 달쯤 전부터입니다. 모두 똑같이 봤느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사또는 물었습니다. 그럼 말을 걸어본 사람은?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는데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전에 김판서는 어땠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만 보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이야기, 마을 이야기, 옛날 이야기 끝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옷차림은 어땠느냐? 사람들의 대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검은 도포였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갈색 같기도 했습니다. 갓은 썼는데 좀 낡아 보였습니다. 아니요, 갓은 새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장부를 가져왔느냐? 주모는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한참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필체, 예전 김판서의 필체와 같으냐? 주모는 장부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예전보다 글씨가 더 또박또박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장을 찍었는데 요즘은 글씨만 써요. 사또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날 밤 사또는 몰래 주막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정말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 갓을 쓴 채 조용히 주막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사내는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가 탁자에 동전을 올려놓고 장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사람인데 왜 말이 없지? 사또는 그 사내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 사내는 마을 뒷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판서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또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그 사내는 무덤 앞에 서서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라면 무덤에 절을 할 리가 없는데. 다음 날 사또는 김판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집 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옷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 회색 도포, 갈색 도포까지 여러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장부와 똑같은 필체로 적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형님, 제가 대신 술값을 갚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동생 올림. 사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생, 김판서에게 동생이 있었단 말인가? 사또는 마을로 돌아와 노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판서에게 형제가 있었느냐?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들은 이야기인데 김판서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또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쌍둥이, 그럼 얼굴이 똑같겠구나.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는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릴 적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이로다. 사부.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김판서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쌍둥이였다고요? 그럼 귀신이 아니라 동생이었단 말입니까?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그 사내를 직접 만나봐야 한다.
사또는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사내가 오거든 붙잡아라. 내가 직접 물어볼 것이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사또와 마을 사람 몇 명은 주막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정말로 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신호를 보냈고 사람들이 그 사내를 둘러쌌습니다. 누구시오? 그 사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이 고을 사또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소. 그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정말로 김판서와 똑같았습니다. 사또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김판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그 사내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판서의 동생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동생이었어. 그럼 귀신이 아니었구나. 사또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소? 그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주막에 외상을 많이 남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갚았소. 그렇습니다. 형님이 남긴 빚은 제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을 하지 않았소? 사람들이 모두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랬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빚만 갚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또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밤에만 왔소?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밤에 조용히 술값만 내고 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봤소. 낮에도 밤에도. 그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덤에 가려면 마을을 지나야 해서 그때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사또는 물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소?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았다던데. 그 사내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형님과는 성격이 좀 달라서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사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인데 성격은 다르구나. 그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지만 저는 조용한 편입니다. 사또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요? 그 사내는 대답했습니다. 외상을 다 갚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 마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소. 이제는 정체를 밝혀야 하오. 그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잠깐만, 증거가 있소. 사또는 돌아봤습니다. 무슨 증거? 이 사람이 정말 김판서의 동생이라는 증거요. 혹시 거짓말하는 건 아니요?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어떻게 믿소? 쌍둥이라는 게 정말이요? 사또는 그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그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두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판서와 김판길. 그리고 쌍둥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믿겠소. 하지만 한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살아 계실 때는 왜 안 왔어요? 그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멀리 있었습니다.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오부. 사또는 그 사내를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앉으시오. 그 사내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또는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 김판서의 동생이냐? 그렇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김판길입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 김판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형님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느냐? 멀리 북쪽 마을에 있었습니다. 한 양반 댁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형님의 소식을 들었느냐? 지나가던 행상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김판서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요. 이름을 듣고 혹시나 싶어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외상을 갚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형님이 남긴 빚은 제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김판길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습니다. 형님과는 달리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빚만 갚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또는 물었습니다. 형님을 많이 그리워하느냐? 김판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과 헤어진 게 평생 한이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무덤만 보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때 주모가 들어왔습니다. 사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김판길 양반이 외상을 다 갚았습니다. 모든 술값을 정확히 계산해서 냈습니다. 사또는 김판길을 보며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느냐? 제가 일하며 모은 돈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동생이로다. 그날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했습니다. 김판서가 돌아온 게 아니라 쌍둥이 동생이 찾아와서 형의 빚을 갚은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쌍둥이였어. 그래서 똑같이 생겼구나. 그럼 귀신이 아니었네. 주모는 김판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김판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무덤을 돌보고 이 마을에 머물려고 합니다. 형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동생이군요. 형님이 복이 많으셨어요.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오.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소. 김판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막에도 오시겠어요? 김판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형님을 그리워하며 한잔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제는 외상 걱정 없이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판길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형님의 빈집에서 살면서 날마다 무덤을 찾아가 돌봤습니다. 주모는 장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판서 외상 모두 갚음. 동생 김판길이 대신 갚음. 이제 진짜 끝.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김판길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 형님하고 정말 똑같네. 근데 성격은 좀 다르지. 형님은 말이 많았는데 저 양반은 조용해. 그래도 술값은 확실히 내니까 좋아. 한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형님은 외상쟁이였는데 동생은 한 푼도 안 밀리네. 에필로그.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말이 하나 남았습니다. 죽고 나서야 외상을 안 남겼다더라.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주모는 가끔 김판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지. 귀신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었다니.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김판길이 주막에 올 때마다 술값을 정확히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가끔 물었습니다. 형님 생각 많이 나시죠? 김판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여기 앉아서 술 드시던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형님은 참 사람들을 좋아했지요. 저는 형님과 달라서요. 조용한 편입니다. 주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형제지요. 외상 갚아주러 오다니 참 기특한 동생입니다. 김판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혼자 외상을 남기고 가셨는데 제가 대신 갚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판길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형의 빚을 갚은 훌륭한 동생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김판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하고는 어릴 적에 헤어지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형님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시겠네요. 김판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똑같으니까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쌍둥이니까 거울만 보면 형님 얼굴이네요. 김판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술값을 정확히 내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혹시 쌍둥이 동생 아니냐? 그리고 웃으며 덧붙입니다. 형님은 외상쟁이였는데 주막 처마 아래로 가을바람이 지나가고 장부는 조용히 덮였습니다. 김판길은 오늘도 형님 무덤 앞에 앉아 한 잔 술을 따라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빚은 다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떨어지고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